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김창수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 미세먼지 노출, 특성별 학생의 건강 영향에 대한 평가와 중재 효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질환으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과 관련된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명확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취약한 질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은 아토피와 천식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질환들 이외에 정신과적인 질환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자폐증,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는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ADHD인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약 6에서 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 공기질 개선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혹은 치원에 의해서 공기청정기를 많은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교실 내에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감소 효과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소 효과가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건강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미국에서 보스턴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이러한 연구가 일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그 영향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미세먼지 노출과 그리고 이 학교에서의 노출이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재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고, 이러한 건강 효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표는 첫 번째는 학생 미세먼지 건강 영향 평가를 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미세먼지의 위해도가, 건강 위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 정화 장치 혹은 설비와 어린아이들의 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행동 양상 변화에 대한 지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5년간 현재 진행될 예정에 있고, 이 연구는 대부분 저희가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된 학생 패널을 구축하고, 이 패널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널을 통해서 저희가 미세먼지와 질환과의 인과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질환은 앞에 말씀드린 천식과 아토피, ADHD를 저희가 타겟 질환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밀하게 저희가 어린이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디비주얼 디바이스를 활용한 미세먼지 노출, 개인별 미세먼지 노출을 평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3차년도부터는 조금 노출 평가를 고도화해서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스쿨에어 앱 같은 부분을 개발을 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쿨에어 앱과 그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중재 효과를 평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차년도와 5차년도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3차년도는 저희가 어린아이 패널을 구축을 하고, 이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얼마나 호흡 기능이 좋아지는지, 성장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 혈액 내에 바이오마커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미세먼지가 평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주와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2개 학교를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타 세부과제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학교에서는 2개 학교에서는 각각 1학년과 2학년을 전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베이가 되면은 매년 이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5년을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 1학년이 5학년이 되고 2학년이 6학년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에서의 전 학년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고위험군이나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약 50명을 패널을 구축하고, 이 패널은 온라인 영양평가뿐만 아니고 병원에 내원을 해서 직접 임상검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건강에 대한 부분,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질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신심리 발달과 관련된 설문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은 임상검사, 신체 계측이나 혈액 샘플링, 그다음에 소변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일반 항목은 일반 항목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환경 노출에 대한 부분, 주거 형태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학생 건강 설문은 아이작, 알레르기 설문, 그 다음에 영양이나 식이 상태, 약물,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경이나 정신 발달에 대한 설문을 하고 이를 평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자폐증과 ADHD에 대한 설문, 우울증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료나 신체 계측을 하게 되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토피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혈액이나 소변 검사, 그 다음에 요중에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호기 산화 질소도 측정을 하고, 천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메타콜린 챌린지 테스트를 통해서 천식을 확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노출에 대한 평가입니다. 초등학생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 대상자는 저희가 개발한 백팩을 통해서 인디비주얼, 개인 노출을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백팩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메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등 하굣길을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이 인디비주얼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저희가 GPS 장비나 심플한 부정확하지만 개인 인디비주얼 측정 장비를 탑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백팩은 상당히 정밀한 장비로 현재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노출을 따라다니면서 혹은 어린아이들이 GPS 장비나 인디비주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집이나 학교, PC방, 집으로 오는 학생들의 데일리 그 패턴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일주일을 측정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그 일주일간의 누적 노출량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픽스드 모니터링을 하는 사이트뿐만 아니고 인디비주얼 측정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학교에는 저희가 픽스드 모니터링 장비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까지 인도어, 아웃도어 에어 플루턴트에 대한 누적 노출량을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어린아이들의 건강 영향 중에서 학교에 있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연구는 교실에 대한 중재는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행동 양상 변화 전략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행동, 비헤이비어 인터벤션에 대한 효과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년도에는 저희가 교실에 대한 그 정화 설치를 하고, 정화 장치를 설치를 하고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어린아이들의 호흡 기능의 변화 혹은 혈액 중에서의 염증 지표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차년도에는 공기정화 장치와 부가적으로 행동 비헤이비어, 스쿨레어 앱을 통한 행동 변화를 에 대한 중재를 넣게 되면은 아마 행동과 교실, 중재의 효과를 두 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재 효과에 대한 평가가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7에서 12세 어린아이들의 아토피, 천식, ADHD로 인한 병원 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간접 혹은 직접 의료 비용을 추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공기정화장치가 들어섰을 경우에 저감되는 효과를 질병에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학교의 이 공기정화 장치나 혹은 인디비주얼 비헤이비어 모디피케이션 전략의 효과를 넣게 되면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기정화 장치가 정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있는지를 저희가 추후에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재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효과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말 중재 효과를 교실별로 넣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5년간의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그 건강 영양에 대한 온라인이나 저기 병원 내원한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현재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섭외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못해서 일부 온라인 서베이가 다행히도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학생 건강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음에 저희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그 미세먼지, 학교 내와 외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적 효과, 누적 노출에 대한 평가를 위한 그 개인 노출 평가 장비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 노출 백팩을 메고 다니면 이게 LTE 기지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업 농도에 대한 부분이 측정이 되고, 그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현재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2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메고 다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노출 장비의 문제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습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 온습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가장 정확한 측정치를 보여주도록 현재 세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환경 모니터링은 서울과 전주 신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당초등학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서베이를 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로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1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신동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올해 2000년 2월, 3월, 7월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인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있는 1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했고, 약 25명 정도가 교실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래스 아워가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없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높은 피크를 보이는 부분은 PM10 농도이고, 밑에 PM1.0이나 PM2.5인 경우를 보시면은 클래스 아워와 브레이크 타임에 상관없이 농도가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1.0과 PM2.5는 학생들의 행동, 클래스 아워나 브레이크 타임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PM10 농도는 클래스 아워에 상당히 증가하고 브레이크 타임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10 농도인 경우에는 학생들의 행동, 양상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PM1.0이나 PM2.5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신동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PM1.0과 PM2.5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없는 경우에 PM1.0이나 2.5 농도가 높게 측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아웃도어 에어폴루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PM10인 경우에는 앞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서울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M10은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PM1.0이나 PM2.5는 학생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교실과 복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학생들의 액티비티 패턴에 따라서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식당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 순으로 복도, 그 다음에 교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액티비티 패턴을 고려해서 누적 노출량을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은 기여도는 PM10의 기여도와 PM2.5의 기여도는 대부분이 교실에 의해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이 둘 다 공히 약 60% 정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도는 약 한 20에서 20% 내외이고 카페테리아는 농도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은 약 19%에서 18%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노출을 보면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교실이 가장 누적 노출의 결정적인 장소가 되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중량법에 의해서 전주 지역의 PM 농도와 도로 영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저층인 경우에는 사실 그 PM2.5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밖의 농도와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은 패턴을 보였는데 오히려 3층인 경우에는 이 도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농도는 보시면은 버스 스테이션의 농도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층수가 2층보다 3층인 경우에 도로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실내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O2나 블랙카본에 대한 농도를 봤는데 이 부분도 실내보다는 실내가 오히려 실내보다는 약간 낮은 농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요. 반면에 도로변을 포함한 통행로 등에 대한 부분을 개인 모니터링 농도에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실내에 대한 부분을 백팩을 메고 누적 노출량을 평가를 했는데 등 하굣길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노출에 기여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서울과 전북의 학교에서 온라인 조사를 현재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정확하고 집중적인 노출량을 찾기 위해서는 행동 패턴에 대한 부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출 평가를 위한 측정 장비를 개발을 했고 요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 해본 결과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부에 비해서 실내 공기 오염도가 낮지만은 도로의 영향은 그 학생들의 등 하교 루트라든지 주변 영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주요 동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실내 노출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동선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면 누적 노출량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 하교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온라인 서웨이 조사나 그 임상 검사를 통한 결과와 머지를 시킨다면은 학교 공기질, 특히 교실 내 공기 정화 장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